아 이건 계산이 더러운 게 맞아 애초에. 자 얘들아 코어 1번 왠지 아까 어디서 본 듯한 문제야. 코어 1번 보면은 m 더하기 2n의 최대값 구하라는데 우리 아까 뭐 봤어 이거? 그렇지 m 더하기 3n의 최대값 봤지? 그렇지? 그럼 이제 얘는 그거랑 똑같이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이런 걸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걸 활용을 하면 뭐 알 수 있다 그런 것도 좋은데 너희가 알파 같은 거를 직접 거듭 제곱을 해봐. 근데 알파를 제곱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베타가 나올 거야. 그리고 또 알파를 재제곱하면은 i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니들이 경험을 해야 돼. 직접 곱해봐야 돼. 그래서 내가 어찌됐든 얘기를 했지만 어떠한 복수수를 거듭 제곱하는데 2번 또는 3번까지만 하면 대부분 뭐가 나와? 몇 i 순환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실수가 나오지. 그럼 거기까지 나왔으면 우리가 이제 주기성을 판단을 할 수 있지. 얘는 주기가 얼마야? 12야. 왜? 알파의 12승이 얼마니까? 1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하고 나면 지금 알파의 m승 곱하기 베타의 n승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어? 알파의 m 더하기 2n승으로 바꿔 쓸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얘가 뭐가 되는 걸 찾으면 돼? 얘가 i가 되는 걸 찾으면 되고 얘가 i가 되는 가장 첫 번째는 누구였어? 3. 그 다음 주기가 12니까 몇씩 증가시키면 돼? 12씩 이렇게 증가를 시키면 되는데 m 더하기 2에는 최소값이 몇이야? 3이니까 최소값은 3이라고 할 수 있는데 m이랑 n이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39부터는 돼 안 돼? 안 되지. 불가능하지. 그래서 최대값이 누군 거야? 27. 만약에 가능한 모든 값을 쓰라 그러면은 35, 27 이렇게 다 써주면 되겠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야. 그리고 2번 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건데 여기가 3번을 봐봐. 3번에도 지금 저 두 복소수가 저렇게 나와 있어. 근데 보면 쟤네 둘은 뭐 제곱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뭐야? 켤레지. 쟤네 둘은 켤레지. 그러니까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2 이렇게 해보면 얘는 뭐가 나와? 1. 그다음에 오메가 1 곱하기 오메가 2 이렇게 하면 또 몇이 나오고? 1. 그럼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에 2분을 오메가 1, 오메가 2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쓰고 나면 얘는 x 세제곱이 얼마인가? 마이너스 1인 거지.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x 6승이 1이겠지? 그럼 주기가 얼마라는 거야? 주기가 6이다. 여기까지도 알고 그 다음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너네 잘 봐봐. 여기서 오메가 1에 6승이 1이지. 그럼 오메가 1이랑 오메가 5제곱을 오메가 1에 6승이 1이니까 오메가 1과 오메가 1에 5제곱을 곱하면 1이지. 됐어? 근데 여기 위에 뭐라고 써있어? 오메가 1이랑 누구랑 곱하면 1이래? 오메가 2랑 곱하면 1이래.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오메가 1의 5제곱이 뭐라는 소리야? 오메가 2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어야 돼. 됐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이러한 정보들이 있으면 뭐 근각에서의 관계가 있든 아니면 주기성 관계가 있든 이런 게 있으면은 오메가 1의 차수도 자유자재로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오메가 1과 오메가 2를 왔다 갔다 거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그럼 이제 얘를 활용을 하면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문제에서 지금 오메가 1의 p승 곱하기 오메가 2의 q승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뭐로 바꿀 수 있어? 오메가 1의 p 더하기 5q승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된 거 아니야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에 묻는 게 뭐야? p 더하기 5q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지. 그래서 그럼 얘가 언제 마이너스 1이 처음으로 돼? 몇 승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처음으로 돼? 몇 승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처음으로 돼? 3승 했을 때 처음으로 되고 주기가 얼마라고 했어? 주기가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천천히 이렇게 늘려나가주면 되겠지. 그럼 마지막은 어디야? 117까지 가능하지. 왜? P랑 Q가 몇 가지 가능하니까 2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 맥시멈값 얼마니까? 120이니까. 됐어? 그럼 최소값은 몇이고? 최소값은 구해야 되지? 최소값은 구해야 되고 최대값은 117. 최소값은 왜 3은 안 돼? 얘가 이미 몇 이상이니까? 6 이상이니까. 됐어? 그래서 이제 비슷한 문제지만 이렇게 좀 다르기도 하다까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다음 4번. 얘들아 4번 좀 어려워.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막상 들으면 괜찮은데 4번도 그렇고 4번 뒤에 있는 것도 그렇고 직접 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잘 봐봐 한번. 문제에서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0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얘도 0이다 라고 나와 있어.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지금 알파분의 감마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바 요 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거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줘야 되냐면 요 식들을 가지고 얘랑 얘를 좀 만들어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알파분의 감마를 내가 Z1 이렇게 하고 요 베타분의 알파를 Z2 이렇게 설정을 할 거면 하면은 내가 얘네들을 Z1과 Z2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거든.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 여기가 무슨 짓을 해? 뭐 알파로 나누든 감마 아니, 알파분의 감마를 만들려면 무슨 짓을 해야 돼? 위에다가 양변을 뭐로 나눠봐? 알파로 나눠보면 되지. 그럼 양변을 알파로 나누면 1 더하기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알파분의 감마는 0 이렇게 되니까 얘를 Z1, Z2로 쓰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1 플러스 Z2 분의 1 더하기 Z1은 0 이렇게 쓸 수 있지. 일단 첫 번째 식이 이렇게 나온 거고 두 번째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얘는 어떻게 바꿔야 돼? 얘는 어떻게 할까? 뭘 곱할까 우리가? 그치 알파를 곱하는 게 낫겠지? 그치 알파를 건드리는 게 낫다라는 판단이서 여기랑 여기랑 둘 다 알파가 있으니까 그래서 알파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를 곱하면 1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감마분의 알파는 0 이렇게 나오니까 얘를 또 Z1, Z2로 표현을 해보면 1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니까 Z2 더하기 Z1 분의 1은 0 뭐 이렇게 쓸 수 있지? 됐어? 그럼 내가 얘를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야. 내가 얘를 Z2로 치환을 했지만 얘를 Z2 말고 차라리 여기를 Z2 분의 1로 치환을 하자. 좀 바꿔볼게. 그럼 여기를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냥? 그렇지 그냥 Z1 더하기 Z2는 얼마다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1이다라고 쓸 수 있지. 그럼 이제 여기도 어떻게 쓸 수 있어 사실? 1 더하기 Z2 분의 1 더하기 Z1 분의 1은 0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는 통분할 수 있지. 통분하면 Z1, Z2 분의 Z1 더하기 Z2지. 됐어? 그럼 따라서 Z1 곱하기 Z2 값이 얼마가 나와? 1 이렇게 나오지. 됐어?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어? 따라서 Z1과 Z2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두 근이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지? 됐어?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게 뭐야? Z1 더하기 Z2 분의 1 전체 바지. 얘들아 Z2의 바가 뭐야? 지금 이 상황이면 Z2의 바가 뭐야? Z2의 바 Z1 Z2의 혈례복소수는 Z1이라고 이렇게 써있잖아. 이 방정식에 두 근이 Z1이랑 Z2면 얘네 둘은 서로 혈례복소수잖아. 그럼 이제 얘를 다시 뭐로 한번 쓸 수 있는 거야? Z1 더하기 Z1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Z1 분의 1은 뭐라고 바꿀 수 있어? Z2. 그러니까 결국 뭐 구하라는 거야? Z1 더하기 Z2 구하라는 거지. 이것이 얼마야? 마이너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이다. 복잡해? 분명 복잡해. 나도 내가 중간에 한번 틀기도 했고 분명히 복잡해. 근데 이제 요거는 그냥 식정리의 영역이긴 하고 결국 핵심은 뭐야? 얘네 둘을 연립하면 몇 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 2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이 2차 방정식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식 조정을 한 거지. 사실 이 상태로 그대로 했어도 2차 방정식은 분명히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갑자기 미지수를 바꿨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어쨌든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낸다. 왜냐면 문제에 내가 Z1과 Z2를 둘 다 등장을 시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풀어주면 되지 않을까? 잠깐만. 아니. 됐어? 자, 그럼 너네가 내가 시간 조금 줄 테니까
자, 내가 이거 지우고 쓰는 동안 아니, 여기를 지우진 않을 거야. 여기만 지울 거야. 여기 지우고 내가 6번 문제 조금 쓰는 동안 너네가 6번 한번 풀어봐. 뭐야, 다 풀었어? 모르겠어서. 얘들아, 이런 거야. 여기 지금 여기도 알파가 나오고 여기도 알파가 나왔으니까 저 두 식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알파가 나오고 알파가 나왔으니까 여기 양변에 알파로 나누거나 알파를 곱했지. 그럼 이제 여기서는 내가 얘들아 구하라는 것도 너네가 이렇게 정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 그래서 얘를 Z1이라고 두고 얘를 Z2라고 두면 여기는 감마가 공통으로 있지. 그러니까 감마를 건드린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양변을 감마로 나누고 여기는 양변에다 감마를 곱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Z1, Z2를 그대로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나오거든? Z1, Z2를 곱하면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내가 한번 틀었잖아. 얘는 틀지 말고 한번 가볼게. 그럼 이제 여기는 양변에 뭘 곱해봐. Z1을 곱해서 식을 정리 한번 해볼게. 2배 마이너스 Z1, Z2 더하기 Z1은 0. 얘 같은 경우에는 양변에 Z2를 곱하면 Z1, Z2 마이너스 2 더하기 2배의 Z2는 0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이제 얘네들 뭐 하고 싶어? 너희가 위아래 살펴보면 딱 뭐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뭐 하면 좋을 것 같아? 더하면 되지? 더하면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 Z1 더하기 2배의 Z2가 0이다만 남지? 됐어? 그래서 Z1 자리에 뭘 대입할까? 마이너스 2배의 Z2 얘를 대입을 하겠다는 소리야. 어디다 대입하겠어? 당연히 여기 아니면 여기. 그러니까 요식 아니면 요식에다 대입하면 몇 차 방정식이 나오겠어? 당연히 2차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럼 내가 이제 요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이 마이너스 2배의 Z2 그 다음에 Z2 더하기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식 정리하면 어떻게 돼? 2로 다 나누죠. 2로 다 나누면 결국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에 2근 z2 z2 바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 그치 얘는 내가 z2 z1이라고 함부로 쓸 수는 없지. 일단 한 근이 z2인 건 확실한데 다른 한 근을 z2 바라고 써야 되지. 됐어? 사실 이게 여기서 조금 잘못된 풀이긴 한데 어찌됐든 조금만 넘어가죠. 그래서 얘 한 근을 z2라고 두면 어찌됐든 얘 같은 경우에 한 근이 z2인 건 확실을 하고 나머지 한 근이 z2 바일 거잖아. 무조건 여기는 허근을 가지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봐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거야. 얘는 뭐야? 이쪽 오른쪽은 z2 플러스 z2 바지 맞아? 그럼 여기는 z1 대신에 뭘 쓰면 되니까 마이너스 2배 z2 쓰면 되니까 앞에 건 뭐야? 마이너스 2배 z2 더하기 z2 바 이렇게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z2 더하기 z2 바가 얼마야? 1이잖아. 답은 몇이겠어 그냥 마이너스 2 이렇게. 어쨌든 풀이 과정은 똑같고 매 수업마다 애들한테 얘기를 할 건데 이 문제는 작년에는 요 겨울방학 시점에 애들한테 설명도 못했어. 걔는 못 알아들었거든. 처음에 트라이 하다가 실패했는데 너희는 그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보여주는 거야. 이걸 지금 소화하는 거면 크게 바라지는 않아. 일단 과정이 충분히 어려워. 과정이 충분히 어렵고 한 번에 머리 안 들어오는 게 맞아. 그래서 두 개나 똑같은 방법으로 보여준 것 뿐이고 이걸 어쨌든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아마 한 번 더 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학기 중에도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 근데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2012년에 출제된 이후로 학교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가 않았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고 단원도 애매해 사실. 이걸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으로 봐야 할지 2차 방정식 단원으로 봐야 할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출제를 많이 꺼려하고 있는 파트기는 한데 어찌됐든 요런 풀이가 정석 풀이기는 하니까 우리가 알고는 있자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주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거지. 어쨌든 뭔가 다른 게 나왔어. 그럼 바로 치환을 해버리고 여기 치환된 애들로 위에를 다시 표현을 하고 그게 시작이었던 거지. 근데 치환된 애들이 알파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위아래에 알파로 건드려주고 여기 같은 경우는 치환한 애들이 공통으로 감마를 가지고 있으니까 감마를 건드려줬다. 그 정도까지만 너희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는 그럼 7번 요것만 확인하고 넘어가자. 얘들아 Z1이 루트 2분의 1-i 이렇게 써있고 Z2가 2분의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럼 이제 얘네들을 보고 바로 주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얘는 Z1에 제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i지. 그치? 그러니까 주기가 얼마인가? 8인가 정도로 빠르게 판단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얘는 어떤 방정식의 근인 거야? 만약에 이러한 복소수가 나오면 너희가 Z2 바를 바로 생각을 해줘봐. Z2 바를 생각을 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지. 됐어? 그럼 어찌됐든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든 그것만 결정하면 되잖아. 근데 두 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얘는 이거의 근이니까 Z2의 세제곱이 얼마인 거야? 1이니까 얘는 주기가 3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면 돼. 그냥 보자마자 편례 생각해서 2차 방정식 어쨌든 너희가 헷갈리는 부분은 요 가운데일 거 아니야. 그것만 생각하면은 요게 나오는데 크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고 얘도 이제 많이 제곱을 하다 보면은 요게 나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니까 얘네들은 주기를 빠르게 판단을 해달라 이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근데 얘는 주기가 8이고 얘는 주기가 3인데 얘네들이 같아질 때는 그럼 언제라는 거야? 그치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루트 2랑 루트 3을 가지고 있는데 같아지려면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 실수 또는 정수가 나와야만 같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답이 몇이겠어 그냥 24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걸 방금 나와 같은 생각을 벗어나는 문제가 존재하기는 해.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의 의도를 벗어난 문제고 실제로 문제 오류로 처리가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 사고까지만 해도 괜찮아.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 생각이랑 답이 달랐어.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각이 동일할 거야. 그럼 무슨 상황이라고? 문제 오류인 상황이라고.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단대국어에서 그 지랄 한번 하다가 문제 오류를 냈어 결국.
그러니까 이거는 과해질수록 문제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 우리가 이렇게 기본에만 입각하면 돼. 상식적으로 루트 2랑 루트 3이 겹칠 일은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너네가. 그냥 그 정도 생각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아, 이거는. 그냥 오히려 얘네들의 주기를 빠르게 판단하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8번. 8번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런 거야. 얘들아, 너희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 얘 본 적 있어? 옆에 계신데? 옆에 비슷한 분이 계신데? 그럼 봐봐, 내가 얘를 x라고 하고 이 친구를 좀 땡겨와서 얘를 오메가라고 한번 해볼게. 됐어?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이 오메가가 x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이제 우리가 오메가에 대한 방정식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x에 대한 방정식은 어떻게 나와? 오메가 자리에 뭐 대입하면 돼? 2분의 x 대입하고 양변에 4 곱하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는 0 이렇게 나오고 따라서 x 3승이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8이 나오지. 됐어? 그러니까 얘는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 나온대. 근데 얘를 4의 거듭제곱 형태로 쓸 수 있어? 없지. 근데 뭐만 한 번 더 하면 돼. 양변을 제곱 한 번만 더 하면 x의 6승이 64, 4의 세제곱이 나오더라. 됐어? 그러니까 n,k 순서상에 뭐가 있는가? 6,3이 일단 하나가 있지. 그럼 그 다음 순서상은 뭐가 될까? 선생님 왜? 근데 마이너스 8을 8 아니에요? 아 8이네. 아 오씨. 자 그럼 어쨌든 6,3 말고 그 다음 순서상은 뭐가 될까? 그치 어차피 4의 거듭제곱이 나오려면 얘에다가 거듭제곱을 해주는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12,6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 다음 쭉쭉쭉 가다가 어쨌든 n이랑 k랑 모두 100 이하의 자연수래. 100 이하의 자연수인데 어쨌든 얘가 결정이 되면 얘가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고 얘가 크니까 얘 때문에 더 빨리 멈추게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몇의 배수만 고르면 돼? 6의 배수만 골라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어쨌든 비슷한 걸 본 적은 있어. 그럼 치환해서 비슷한 걸 활용만 해주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리고 이런 것도 왜 얘랑 비슷하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얘도 같은 결의 복소수가 나올 거야. 어떤 느낌이야? 여기 있는 애를 제곱하면 여기 있는 거지. 왜? 애초에 이 방정식이 어떻게 나온 거야? a-b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인수분해하면 a 빼기 b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 뭐 이런 형태니까 당연히 이제 저런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그다음 9번은 너네가 알아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10번은 내가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11번부터 봐봐. 11번부터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할 부분들이 좀 있어. 얘들아 하고 허수 Z 이렇게 나와 있어. 지금 필수가 아닌 복소수 Z라고 나와 있으니까 됐어? 됐어? 그럼 몇 차가 뭐야? Z에 대한 2차가 보이지? 그 다음에 Z가 허수라는 조건이 있지. 그럼 이제 우리의 목적은 Z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자야. 근데 Z 바가 거슬리잖아. 그럼 이러면 되지. 그러면 Z 제곱 하고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Z 플러스 K는 0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K는 0의 두 분을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니? Z와 Z 바라고 충분히 쓸 수 있지. Z가 허근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K 값이 얼마야? 1. 어떻게 알아? 너네 여기서 Z 더하기 Z 바가 얼마야? 예? 1이지. 그래. 그 Z 더하기 Z 바가 1. 끝. 원래는 너희 무슨 짓을 했을 거야? 이렇게 나와 있으니 Z를 A 플러스 BI로 두고 대입하면 복소수가 나오겠네. 나오지 당연히. 나오지. 근데 이 생각이 압도적으로 빠를 거고 앞으로 이 생각을 강요를 할 거야.
그리고 이걸로 계속 연습을 시킬 거야. 너네가 이런 식만 보면은 2차 방정식을 떠올릴 수 있도록.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너네가 따라와줘야 돼. Z랑 Z바가 같이 보이면 Z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반드시 떠올리도록. 알겠지? 그 연습을 계속 시킬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이거는 신기하다고 한번 쳐다보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연습하고 의식적으로 너희가 생각을 해낼 줄 알아야 돼. 이런 거는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럼 13번. 얘들아 오늘 이것만 세 문제 풀 거야. 이것만 세 문제 풀 거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 이상하다고? 이것만 세 문제 풀 거야. 다른 거.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돼. 어찌됐든 무슨 노력을 한 거야. 여기를 Z에 대한 1차식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했고 당연히 Z 더하기 Z반은 어떠한 실수다라고 쓸 수밖에 없잖아. 어떠한 복소수랑 어떠한 허수인 복소수랑 그거에 켤레 복소수를 더했더니 허수가 아니어도 원래 복소수랑 켤레 복소수 더하면 항상 뭐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실수 K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들어간 거라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가 나와버렸어? 그냥 K 값이 구해져 버렸지? 됐어? 그 다음 13번. 이거 고쟁이에도 있어. 얘들아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랑 여기서 다음 걸로 넘어갈 때 똑같은 규칙이 있는 거 보여?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무슨 일이 벌어져? 분모에 있는 Z는 하나 사라지고 분자에 있는 Z바가 하나 늘어나지. 그럼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뭘 곱한 거야? Z 곱하기 Z바를 곱한 거지. 근데 이게 문제에서 몇이라고 나와 있어? 1이라고 나와 있거든? 무슨 의미야 이게? 얘랑 다 같다는 거지. 몇으로 같아? 너네 이거 가운데 거 값이 얼마야? 13번에서? 응? 1이잖아. Z 3승도 1이고 Z바의 3승도 1이니까 1이잖아. 그 답이 몇이란 얘기야? 5. 그래서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이 깔려있으면 뭘 찾으라? 규칙을 좀 찾아라. 뭐 이런 얘기지? 그냥 무작정 계산하고 변형하려고만 노력하지 말고. 네, 16번 같은 건 알아서 좀 17번. Z를 A 플러스 BI라고 설정했을 때 얘가 음수다라는 건 무슨 조건이야? Z값이 양수다라는 조건이고 Z가 무슨 수라는 얘기야? 허수. 그래서 그러니까 Z가 허수라는 조건을 간접적으로 준 거야. 그럼 아까 여기도 얘기했지. Z가 허수인데 문제에 어떤 것들이 보여? 1 더하기 Z 제곱 분의 Z 이것과 1 더하기 Z분의 Z제곱이 모두 무슨 수래? 실수래. 얘들아 근데 너네 원래 이런 거 나오면 얘랑 뭐랑 같다라고 해서 얘 그치 켤레복소수랑 같다라고 잘 배웠지. 그치? 이렇게 하고 X자를 곱해서 결론 내고 얘도 이렇게 하고 X자를 곱해서 결론 냈는데 우리가 오늘 연습하고자 하는 건 이건 아니라 그랬지. 뭐 연습하고자 하는 거야? 여기도 몇 차가 보여? 2차. 그럼 내가 얘를 실수 M 이렇게 둘 거야.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MZ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M은 0. 그럼 이건 얘는 어떤 실수 N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Z제곱 마이너스 NZ 마이너스 N은 0. 그래서 그럼 둘 다 Z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둘 다 Z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사실 얘를 정확하게 쓰면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M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M은 0에 두 근이 뭐라고? Z와 Z바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쓸 수 있어? X제곱 마이너스 NX 마이너스 N은 0에 두 근이 Z랑 Z바다. 그럼 결론이 뭐야? 결국 요 방정식이랑 요 방정식이 어떻다라는 얘기야? 같다라는 얘기지.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같다라고 하면 너희가 M값과 N값이 1이다라고 잘못 찍어. 이거 같은 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가 같다. 이렇게 개수의 B가 같다라고 해야 정확한 거지. 두 식이 같다라는 건.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M값과 N값이 모두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됐어? 됐어? 얘들아 이거 내가 너네한테 설명하느라 이렇게 길어진 거지. 너네도 익숙해지면 2차 방정식 바로 세우고 그냥 M값, N값 정도는 바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결국 Z1이랑 Z2가 어떤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근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럼 이거는 또 익숙한 애니까 우리가 주기성도 바로 찾아낼 수 있을 거고. 왜? 뭐 어디 또 이성해? 아니 잘 안 보였고 못 써니. 예 아 빨리 와 진짜. 아니 아니,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게? 다 잘못 봐갖고 뭐 됐어? 그러니까 이 문제나 핵심은 뭐야? 저렇게 Z에 대한 2차식들이 보여. 그럼 너희는 어떻게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 Z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끔 식을 바꾸도록 노력을 좀 해야 돼. 근데 몇 번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보일 거야. 너무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돼. 그리고 너희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뭐 어차피 원래 하동만 하면 더 빠른 거 아닌가? 그럴 수가 없어. 이게 무조건 압도적으로 빨라. 내가 이렇게 너희한테 설명을 천천히 했다고 이게 느린 방법은 아니야. 너희가 A 플러스 BI를 두고 계산하는 게 훨씬 비효율적이고 훨씬 느려. 오케이? 그럼 이거는 범용성이 있어. 내가 다음 시간에도 보여줄 거야. 다음 시간에 이제 2차 방정식 코어 할 때도 내가 또 보여줄 거야 이거를.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 익숙해지도록 연습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 여기까지 안 떠오르는 애들이라면 이것도 연습은 해야 돼. 얘가 쓸모 있는 순간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더 연습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 그다음 여기 18번은 했어 안 했어? 18번 했어 안 했어? 언제 했어? 내가 18번 언제 했어? G크랩에서 했지. 봐봐. 18번에 지금 Z라는 게 Z1 봐. Z2 봐. 이거의 n승들을 다 뭐 한 거야? 이거 n승들을 다 뭐 한 거야? 더한 거지.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어? 요만큼 따로를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랬지. 됐어? 그리고 나면 n이 1일 때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자. 분명히 규칙이 있을 거다. 근데 보면은 Z1은 주기가 얼마야? Z1은 주기가 얼마야? Z1? Z1은 주기가 얼마야? 얘들아 Z 몇 승이 1이야? Z1의 몇 승이 1이야?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4지. 그럼 Z2는 몇 승이 1이야? 6승이 1이니까 얘는 주기가 6이지. 그러니까 요거 전체의 주기는 얼마라고 생각하고 해주면 돼? 12개라고 생각을 해주고 12번째까지 다 구하면 된다고 그랬지. 근데 12번째까지 다 구하는데 진짜로 12번째까지 다 구하는 거였어? 아니야. 얘가 Z1의 제곱이 마이너스 1임을 활용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 무슨 소리냐면 이거 1일 때 값이 얼마야? 0이지. 그러면 세 번째 값도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왜? 여기서 1로 올 때 뭘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두 항 다. 됐어? 그러니까 얘는 홀수 번째 애들은 다 0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두 번째 Z1 제곱 더하기 Z2 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그럼 여기 값은 2가 나오는 거 계속 0 마이 0 2 얘네가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은 어디까지만 한 거야? 얘는 두 번째 항까지만 계산을 한 거야. 됐어? 그 다음 얘 같은 경우 1일 때 값이 얼마야? 1이지. 2일 때 값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3일 때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그럼 여기까지만 계산을 하면 요 아래 것도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왜? Z2의 3승이 1이었으니까 여기 네 번째 값은 여기다가 뭐 곱한 거? 마이너스 1 곱한 거.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가 2. 그래서 실제로 계산은 어디까지만 한 거야? 여기까지만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쭉 써주고 실제로 뭐 해봐야 돼?
두 개를 더해서 자연수가 나오는 것들만 잘 골라주면 규칙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그래서 얘는 의도가 뭐야? 12개를 다 꼼꼼하게 확인하자가 의도야. 근데 실제로 확인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더라. 끝. 그냥 됐고 22번. 자, 11번과 17번에 이어서 똑같은 문제야. 뭐 이렇게 돼 있어. 얘들아 이번에는 대놓고 뭐가 나와 있어? 2차 방정식이 나와 있지. 근데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Z와 Z바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 그랬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Z랑 Z바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라 그랬어? Z가 반드시 아니 개수 아니야. Z가 반드시 허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얘들아 허수가 아니면 켤레가 근이야? 아니야. 얘들아 한 근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다른 한 근이 그거의 켤레 복소수인 마이너스 1이야? 너희 마이너스 1이 켤레 복소수가 마이너스 1인 건 알아? 마이너스 1이 켤레 복소수 마이너스 1이야. 1 아니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한 근이면 반드시 마이너스 1이 한 근이야? 아니잖아. 근데 한 근이 아니면 다른 한 근이 반드시 마이너스 i야? 개수가 실수일 때. 그 얘기한 거지? 커버 잘했지 또. 아무튼 그래서 Z가 허수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뭐 하면 돼? 첫 번째 Z가 실수일 때, 두 번째 Z가 허수일 때 케이스 나누면 되지. 그래서 얘들아 Z가 실수야. 얘가 0이래. 그럼 Z가 몇이란 소리야? 0. 얘들아 Z가 실수일 때 Z바 더하기 Z가 0이래. Z가 실수일 때 그럼 Z가 몇이란 소리야? 0이란 소리라고. 그래서 방금 얘기했잖아. 마이너스 1의 켤레 복소수는 얼마라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두 개 합이 0이 나올 수 있어? 없다고. 0 빼고는 0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냥 너희가 a 플러스 bi로 두고만 생각을 해도 괜찮아. 얘들아 그럼 z가 0이래. 그럼 뭐 해봐야 돼? 이 방정식의 z 자리에다가 0 대입해봐야 되겠지. 그럼 k 값이 뭐랑 뭐가 나와? k 값이 뭐랑 뭐가 나오니? 2랑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지. 됐어? 그 다음 z가 이번엔 허수야. 그럼 이번엔 근각에서의 관계를 써도 된다는 소리지. 근각에서의 관계를 써도 된다는 소리지. 됐어? 그럼 근각에서의 관계 쓰면 k 값이 뭐 또는 뭐가 나와? 4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지. 다 곱해봐. 답 얼마야? 1번. 예? 선생님 보기에 답이 없습니다. 오타 같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곱했는데 어떻게 음수가 나와? 그럼 여기서 조심해줘야 되는 건 뭐야? 얘가 허근을 가지니까 여기가 0이 되지. 그럼 얘가 음수가 나오면 허근이야 실근이야? 실근이지. 그러니까 k제곱 더하기 2k-8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 되지. 0이 나오는 것도 안 되지. 그래서 누가 탈락? 마이너스 1이 탈락? 얘는 되고 얘는 봐봐. 혹시나 여기서 하나가 탈락이 돼서 불안하다면 얘도 그냥 뭐 해서 확인해보면 돼? 겁나면 대입해서 확인해보면 되는데 얘는 걸릴 게 없다고 애초에. 이해됐어? 그러니까 봐봐. Z를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Z가 실수일 때랑 허수일 때로 나누는 게 너무 타당하지. 이럴 수밖에 없지 이제는. 왜냐면 내가 2차 방정식을 쓰려면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Z랑 Z바다를 쓰려면 반드시 허근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두 개는 허근 조건을 대놓고 줬는데 여기는 허근 조건이 없으니까 이렇게 쓰자야. 오케이? 이해됐어?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요 분류가 제일 심플해. 너희가 생각하기에 너무 어려워? 아니잖아. 못하면 바보 수준이잖아 이거는. 그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공부를 해둬야 너네가 복소수단원을 어렵지 않게 깔끔하게 그냥 풀어낼 수 있어. 복소수단은 어렵게 나와봐야 이 수준이야 어차피. 이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 시험에서 그 문제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보면 돼. 근데 선생님 누군가 맞추는데요? 아 걔는 실수로 과학고를 안 간 거야. 오케이? 실수로 과학고를 안 가고 영재고를 안 가고 보이는 거 정도를 선택을 한 거야. 1등급 줘.
아니 걔 1등 줘. 1등 주고도 1등급짜리 몇 개 남아? 40개. 넉넉해. 인심 써. 하나 줘도 돼.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가 그런 창의력까지 공부를 해낼 수는 없어. 왜? 우리가 지금 위치가 여기 있으면 여기보다 조금 더 위를 바라봐야지 더 높은 위를 바라보기에는 아직은 아니야. 근데 뭐 고3 때쯤 되면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끔 공부를 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지. 오케이? 지금은 이 정도 선에서 일단은 공부해야 될 거는 이 부분 2차 방정식 됐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좀 쉬었다가 고생하면 되겠지?